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지난 10월 7일이 아시다시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동안의 전쟁에서 쌍방이 거둔 성과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마스를 보면 각종 시설 4만 개소, 지하터널 4,700개소, 로켓 발사장 1,000개소가 파괴되고 여단장 8명, 대대장 30명, 중대장 165명 및 병사 17,000명이 사살됐어요. 가자지구, 서한지구를 합쳐서 팔레스타인 주민 4만 4천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부상당했고, 이스라엘은 전사자 726명, 부상자 4,576명으로 전사자 중에 380명은 작년 10월 7일 당일에 사망했고, 이후 1년간 346명이 전사했습니다. 보시면은 대전차 밀사일 유탄 발사기 1250대, 폭발장치 4,500개 등 7만 점의 장비를 압수했다. 7만 정 넘는 무기와 장비를 이스라엘에 노획당했으면 거의 하마스의 군수 창고가 텅텅 비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발사한 로켓은 13,200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로 로켓 12,400발을 발사했고,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는 로켓 60발, 이란은 로켓 400발, 후티 예멘은 로켓 180발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사살된 헤즈볼라 병사는 800에서 2,000명, 부상자는 9,000명 상당이며, 헤즈볼라의 중앙 지도부와 군사 지휘부가 전멸했고, 헤즈볼라 군사시설 6,000개소가 파괴되고, 요격된 로켓은 4,900발입니다. 이렇게 보면 헤즈볼라의 전체 전력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은 손실처럼 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 파괴당한 수천 개소의 군사시설 중 무기와 장비, 로켓과 드론, 미사일을 보관한 창고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헤즈볼라가 비축해 놓은 무기와 장비의 절반 상당이 지난 2주간의 폭격으로 증발해버렸네요. 절반 더 될 수도 있겠다. 지휘부가 귀멸되고 후임 수장에 앉으면 곧바로 참수당하고, 나중에는 취임을 거부하는 후임자가 생기는 지경이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선 현장 전투원들과 지휘관들의 역량으로 그때그때 쳐들어오는 이스라엘군과 각계 전투를 벌이는 것과, 혹은 손실되지 않은 로켓과 드론을 이스라엘로 날리는 것뿐이에요. 10만 대군을 거느린 중동 최강의 군사단체가 이런 꼬락서니를 보이는 것 자체가 반서방 반이스라엘 유튜버들이 지저대는 것과 정반대로 이미 사실상 패배한 상태입니다. 전쟁 전에 예상한 것은 헤즈볼라가 1일 평균 4,000발의 로켓을 날려가지고 이스라엘 측 사상자가 수천 명 상당히 발생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1일 평균 100에서 150발 남짓한 로켓이 날아오는 정도니까 비율로 치면 원래 역량에서 30분의 1 정도로 감소된 셈이에요. 그만큼의 비축 무기와 지휘 역량이 박살이 난 거라 보면 됩니다. 하마스도 마찬가지로 입으로는 여전히 펄펄 날지만 주요 지휘부는 진짜 괴멸됐고, 땅굴을 의지해서 겨우 명맥을 잃을 뿐 땅 위로 나오는 순간 벌레 잡듯이 잡힐 뿐입니다. 1년간 그렇게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선전한다더니 되찾은 땅은 1도 없고, 가자지구는 완전히 초토화. 이스라엘은 차라리 그 땅을 사람이 못 사는 곳으로 만들 셈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을 모조리 내쫓아버릴 궁리도 하고 있어서 하마스의 결말도 뻔합니다. 다들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스라엘만큼이나 쪼들려서 골머리 썩히는 쪽은 바로 이란입니다.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자체 역량으로 지금껏 성장하고 버텨온 게 아니라 이란의 스폰을 받은 겁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퍼주는 것처럼 지난 30년간 이란이 자국 경제를 등골이 휘게 하면서까지 하마스와 헤즈볼라, 시리아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그리고 후티 예멘에 퍼주면서 그 무슨 시아파 저항의 축을 성장시켰고, 특히 헤즈볼라는 10만 대군, 20만 로켓 드론이라는 강성한 전력을 구축했는데, 그게 다 이란 돈이거든. 그게 단 2주 만에 하마스와 더불어 거덜이 나버렸으니까. 그동안 이란이 퍼부은 돈과 자원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조각이 돼버렸고, 이란 국민들도 뒷목 잡을 각입니다. 아, 내 세금. 그러다 보니 정권과 찌라시에서는 이란이 헤즈볼라에게 이스라엘과 협상하려고 종용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이란, 가자지구처럼 만들어줄까? 니들도 가자지구처럼 될 수 있어. 경고. 이스라엘, 이란의 가자지구 베이루트처럼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후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요압이 이란을 향해 던진 패기 넘치는 경고입니다. 또 보세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나 레바논 베이루트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요압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 미사일 공격에 표적이 된 네바팀 공군기지를 방문해서 이란은 이스라엘군 능력에 흠집도 못 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우리의 대응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자지구와 베이루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봐라 하고 말했다. 누군가 침략자의 운명을 묻거든 고개를 들어서 가자지구와 베이루트를 보게 하라는 것이 군대 장관 요압의 대답입니다. 또 보세요. 이란 최고 지도자,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도자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헤즈볼라, 하마스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라고 인정.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죽인 대가를 치를 거라고 했는데 정작 헤즈볼라가 자기들이 하마스를 돕느라 이스라엘을 쳤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고 실토했습니다. 또 보세요. 헤즈볼라,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지지 첫 언급.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지도부가 이스라엘과 휴전을 타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선휴전 후 세부 논의 방안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거다. 심지어 헤즈볼라는 지금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보세요. 가자 전쟁 종식 조건도 언급하네. 레바논 정부가 휴전 달성을 목표로 이끌고 있는 정치적 노력을 지지한다. 헤즈볼라 2인자 셰이크 나임 카셈. 직책은 헤즈볼라 부사무총장입니다. 넘버 2예요. 이날 카셈이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철수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개전 이래 반복해온 휴전 조건을 철회하고 협상 문턱을 대폭 낮춘 것. 헤즈볼라가 휴전 조건으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처음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기 전까지는 어떤 협상도 없다고 뻗대다가 몇 주간 시원하게 그냥 타작을 당한 후 그 조건 쏙 들어가고 무조건 휴전 협상을 하겠다고 지금 엎드린 거예요. 또 보세요. 1991년부터 헤즈볼라 부수장을 맡아온 나임 카셈은 새로운 수장이 되는 걸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위에서 사임하고 더 이상 헤즈볼라와 제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까 저 내용을 공표한 헤즈볼라 부사무총장 나임 카셈은 신임 수장으로 추대됐지만 취임을 거부한 인사입니다. 아예 있는 직책도 사임하고 헤즈볼라를 퇴사한다는 소리도 파다했거든요. 아니 근데 까놓고 말해서 중동 문제의 근원은 애초에 2차 대전 끝나고 중동 땅에 독립국들 세워질 때 그 넓은 땅을 각자 차지해 나라를 세운 아랍이 그 조그만 땅조차 유대인 국가로 세워지는 것을 봐주지 않고 그것까지 빼앗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겠다면 쳐들어왔던 게 원초적 문제입니다. 현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 국가로 인정하고 같은 중동의 일원으로 잘 지냈어도 됐을 것을 그 땅을 뺏겠다고 아랍 잡족들 갖다가 있지도 않은 팔레스타인 민족이냐 하면 포장을 해다가 괴뢰군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밀어넣고 자기들도 같이 침략했던 것이고 한 길로 쳐들어갔다가 박살이 나서 7길로 도망을 친 후 지금까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박상호나 스칼리가 뭔 개나발을 풀어제끼든 간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동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명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은 나라와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약해 보이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방에서 난타당하는 이스라엘. 알카삼 여단, 헤즈볼라, 이라크 민병대까지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전역을 강타. 이 인간도 점점 신인군 닮아가나? 박상호의 영상에서도 언급하던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친이란 민병대 등의 사방에서 강타당하는 중입니다. 알카삼 여단이 그 하마스의 주력 부대예요. 또 보세요. 아예 저항의 축들이 합동으로 이스라엘을 공격 중이에요. 이스라엘 혼자서 저 색칠된 저 많은 나라들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세요.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 모압과 하갈인,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과 두로 사람,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시편 83편. 시편 83편에 언급된 대로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멸할 것을 결의한 모양새잖아요. 확실히 시편 83편 전쟁은 그동안 일어났던 중동 전쟁들을 뭉뚱그려 예언한 게 아니라 특정한 전쟁을 콕 찍어 예언했다는 확신이 이제는 듭니다.
어쨌든 지난 30년간의 위용도 간대 없이 협상을 구걸하는 헤즈볼라나 스폰서 체면을 다국인 이란이나 쑥대밭이 된 하마스나 꼬락서니들이 짠하게 됐는데, 그나마 군 출신으로 약간의 전술 지식이 있는 본 게시탐정이 괴멸된 헤즈볼라의 군사 지휘부를 대신해 약간의 작전 조언을 해드릴까 해요. 북한이 땅굴만 파주고 군사 전략은 전수해주지 않은 모양인데, 본 게시탐정이 육군 정보학교에서 정보장교반 과정을 수료하면서 북한군 전술을 좀 깊이 배웠거든. 그 중에서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을 토대로 헤즈볼라와 저항의 축이 앞으로 어떤 작전으로 이스라엘과 맞서야 될지 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지금이야 레바논 국경에서 이스라엘을 막아서고 하마스도 땅굴을 통해 로켓 공격을 한다지만, 그런 짤짤이 게릴라전으로는 결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어요. 결국은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과거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월맹군은 산악지대에서 프랑스군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그것만으로 승리하지는 못했고, 승전의 결정적 한방은 디엔비엔프 전투라는 전면전이었어요. 월남전에서도 월맹군과 베트콩을 승리하게 한 것은 정글에서의 게릴라전이 아니라 1968년의 구정공세, 1972년의 춘계 대공세, 1975년의 최종공세였습니다. 짤짤이로 이스라엘의 힘을 빼놓은 뒤 영혼을 끌어모은 일격의 전면 공세로 이스라엘 영내로 진공해서 한방 휘저어놔야 이스라엘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에 유리할 거라고요. 계속 처맞기만 하는 상태로는 나 같아도 내가 이스라엘이라도 휴전 안 해요. 예? 일단은 하던 대로 휴전 협정을 제시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저항의 축 다른 세력들을 레바논, 시리아 등지로 집결시켜야 됩니다. 아, 레바논은 폭격되면 안 되니까 시리아가 좋겠네. 보세요. 이라크 헤즈볼라 민병대는 시리아 도시 팔미라와 그 주변 사막에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 주둔 지역으로 이라크 전투기가 아니라 전사 파이터입니다. 전사들을 지원군으로 보냈다. 호출기 공격으로 인해 레바논 헤즈볼라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파견됐다. 이라크 민병대가 시아파 순례자들을 태운 버스를 타고 이라크 철도 건널목을 통과해 도착했다. 그렇잖아도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인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그 헤즈볼라를 돕기 위해 지원 부대를 보내고 있는 중이잖아. 공세에 앞서서 국지적인 수적 우세를 위한 병력 집결은 필수입니다. 공세 당일에는 이쪽 전력이 더 많아야 돼요. 자, 또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로막고 있지만 이란이 적극 개입해준다면 예멘의 후티 군대를 선박에 가득가득 실어서 이란 영내로 데려와, 그리고 이라크를 거쳐서 시리아로, 이스라엘 및 레바논 국경까지 이동시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병행해서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는 물론 필요시 시리아 정부군도 지원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국경지대로 계속 집결을 시켜요. 이거에 대해서 말 나오면은 전쟁으로 인해 국경이 불안하니 수비대를 증강시킨다라는 핑계를 대면은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또 보세요. 그렇게 병력들이 준비되면 목표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골란 고원을 통해 우회 기습을 가할지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이는 과거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략할 때 마지노 요새를 치는 대신 아르덴 숲으로 우회하여 기습했던 낫질 작전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제부터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을 제가 펼쳐볼게요. 1번 동성서격, 동쪽에서 소리를 내면서 서쪽을 친다. 레바논 국경에서 최대한 이스라엘군을 고착시키고 그쪽을 주력 전장으로 할 것처럼 낌새를 풍긴 뒤 실제로는 골란 고원을 메인으로 주요 이제 부대들을 이동시켜서 기습을 하는 겁니다. 2번 동격서습, 전후방을 막론하고 골고루 타격을 준다. 하마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영내로 로켓 사격을 해요. 나머지 저항의 축들 전면 공세에 앞서서 전후방을 가리지 않는 로켓 드론 공격을 퍼부어가지고 이 헤즈볼라 연합군의 공세 방향이 어디인지 종잡을 수 없도록 교란을 해야 됩니다. 3번 망원전술, 적들의 사이사이를 치고 빠지며 기습을 한다. 이스라엘의 주력을 레바논 국경지대에 최대한 고착시키기 위해 야간 기습 등 수시로 역습을 하고, 오는 거를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역습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티키타카를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군이
다른 곳으로 전력을 빼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고착된 이스라엘군을 계속해서 정찰하면서 동태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4번, 일행천리, 적이 손쓰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기동한다. 때가 무르익었다 싶으면 곧바로 골란고원을 신속하게 돌파해서 이스라엘 영내 갈릴리 지역으로 대대적인 진격을 실시합니다. 진격 목표는 첫째로는 레바논 국경에 고착된 이스라엘군의 주력을 앞뒤로 포위 섬멸하고, 레바논 국경에 이미 이제 헤즈볼라 그 전투부대가 있잖아요. 거기 남아있는 부대랑 이제 골란고원을 통해서 진격한 부대랑 앞뒤로 이스라엘군을 포위 섬멸 쌈싸먹는 겁니다. 둘째로는 미사일과 로켓 공격이 아닌 대규모 지상군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을 멘붕시키는 것. 패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쳐맞으면 적응 못해. 이건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의 기습으로도 좀 입증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야. 갈릴리 호수 남단의 엔돌 지역에서 저항의 축 니네들을 전부 거름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스포일러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지. 보세요. 시편 83편,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무나와 같게 하소서. 시편 83편 전쟁이 특정 전쟁을 지목해서 예언했음이 확실한 근거는 구체적인 전황과 함께 침략군이 최종 괴멸되는 지명이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침략군은 옛적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무당을 찾아갔던 그 엔돌에서 전부 죽어 자빠져가지고 땅에 거름이 돼버리고, 모든 지휘부들은 기드온에게 처단당한 미디안의 왕들과 장군들처럼 목이 떨어진다는 게 스포일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니네들은 성경 안 믿잖아. 알라 믿고 코란 믿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한번 해봐. 별 뾰족한 수도 없을 텐데 인생 한 방이야. 어서 본 계시탐정이 조언한 대로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정 불안하면 기동 계획에서 엔돌 지역은 빼고 이동하든가 말이야. 보세요. 이스라엘 언론은 나중에 헤즈볼라가 갈릴리에 대규모 침입을 강행해 이스라엘군을 놀라게 했다.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헤즈볼라가 갈릴리에 진입했다는 확인은 없지만 심각한 보안 사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후 이스라엘군이 동원되고 있다. 실제로 헤즈볼라가 갈릴리 지역을 목표로 대규모 역습을 가하는 등 그쪽으로 해서 돌파를 하려는 계획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이왕이면 헤즈볼라 단독으로 가면 쪽수가 딸리니까 모든 저항의 축이 다 같이 몰려와서 떼거지로 거름이 돼줬으면 하는 바람이야. 또 보세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밀고 내려와서 나사렛 북쪽 다볼산 인근에서 완전 전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이제 거짓으로 패퇴하는 척 물러나서는 오히려 신이 난 헤즈볼라 잔당들을 다볼산 인근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와, 본 게시 탐정의 구독자분도 이 정도 추리가 된다니까. 탐정으로서 아주 자부심 느낍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도 헤즈볼라의 이 기묘하고 영원한 전술에 맞춰서 적당히 후퇴하는 척 쇼를 해준다면 더 완벽하겠네요. 이렇게 30년간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부어 키워놓은 저항의 축이 한 큐에 포맷되면 이란은 분명 러시아에 SOS를 칠 테니까 이때부터 국가와국 전쟁의 시동이 본격적으로 걸리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또 이 정도 승리를 거두고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이라크, 예멘의 모든 적을 다 쳐부수었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빗장도 없고 성벽도 없이 평안히 거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까요? 살포시 이런 예측 내밀어 봅니다. 내가 살다 헤즈볼라 작전을 다 짜주고 있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